안녕하세요. 역광입니다. 자, 각방송 테마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제목에서 보셨듯이 진이라는 그 지지의 글자에는 왜 용이라는 동물이 패속되었을까? 그래서 왜 진이 용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제목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옆에 보시는 그림, 용을 띄워놨죠? 물론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이긴 하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을 본 적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용은 여러 가지 신궁조합, 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아주 상상의 동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비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진이라는 지지, 거기에는 이제 용이 배속되었을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여기에는 매우 그 심오한 천문학적 지식 또는 굉장히 심오한 그 이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이해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여기에 도표를 하나 띄웠죠. 여기를 보시면 이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방향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아래에 하단에 있는 것이 북쪽이 되겠고요. 상단이 이제 남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상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것이 동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서쪽이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28수의 천상열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하늘의 별자리를 정리해 놓은 아주 고전적인 자료가 있지요. 자, 그것의 핵심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28개의 하늘의 별자리. 그래서 이제 각각 이것이 방향별로 이렇게 정리됩니다. 28개의 자리인데요. 그래서 각각 동쪽에 이제 7, 4, 28, 그러니까 7개씩 자리를 점하게 되죠. 그래서 각 방향별로 7개의 자리가 놓여지고 모두 합하면 28개의 자리입니다. 물론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에 나와 있는 이 28수를 요즘 그 점성학이라고 하지요. 그 서양의 그 황도 12궁에 따른 그 별자리와 매치시켜 보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왜 띄웠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용이 배속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별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더 자세한 설명을 좀 이따 드리겠지만 일단 이러한 28개의 자리인 28수의 28수, 그래서 28숙이라기도 하고요. 28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숙이라고 하는 이제 고정된 자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는 이제 그 숙이라는 건 이제 순서도 매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는 이제 거기에 이제 놓여있는 별자리 자체를 말하는 것이어서, 예, 그 별자리가 하나가 아니고 그 별에서 이제 몇 개의 별이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라고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28수와 관계가 있죠. 또한 이와 더불어 또 하도와 낙서의 원리 중에서 그 낙서의 원리, 그래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그 12지지의 방향성과도 이 28수가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종합해서 이해를 하면은 왜 용이 배속되었는가 이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전반적인 이론의 그 중심축은 그 별자리, 그러니까 천문학입니다. 그 천문학의 이론에 따라서 이렇게 조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자, 하파의 원리는 황제내경이라고 돼 있죠. 황제내경의 소문편에 이제 그 하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합화 이렇게 하는 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천간합의 원리입니다. 천간합의 원리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기를 보면은 합하는데 그것이 합해서 변화를 했다면 토로 변한다. 이것이 이제 천간합의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을경합, 병신합, 뭐 정임합, 무게합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의 이론의 근간에 따라서 이것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자, 그 책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여기 이제 황제가 궁금해서
5가지의 운의 시작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시작은 무토나 기토로 시작을 나눠지는데, 이 무기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로 보면 여기 나와 있지요. 유벽과 각진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각진이라는 것은 천지의 문호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진은 천지의 문호, 그 다음에 천문은 수레 사이에 있고 유벽으로 나누고 지호는 진사 사이에 있으므로 각진으로 구별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지요. 대개 음행은 모두 진에서 시작된다. 오운이 각진에서 일어난다 하는 것은 진사를 두고 하는 말이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별자리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 문호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규벽, 그리고 각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 28수 자리에서 자, 제1번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각이 있죠? 그죠? 각이 있습니다. 1번. 요 위에 숫자가 1, 2, 3, 4가 28 별자리 중에서 이제 순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동쪽인 1, 2, 3, 4, 5, 6, 7, 8 각항, 저방, 신미기 이것이 이제 동방 칠수에 해당되는 것이죠. 동방의 칠수. 자, 그런데 아까 각진에서 일어나고요. 또 규벽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각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각진에서 시작해서 여기 남쪽에 보면은 정귀, 유성, 장익진. 그래서 진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동방 칠수에서 남방 칠수로 이어지는 이 구간에서 처음에 각성과 진성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요 구간에 있는 방향성에서 드디어 뭐가 열리느냐? 천문의 지호가 열린다. 땅의 문호가 열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밑에 있는 그 술해, 천문 술과 해의 사이에 또 무엇이 있느냐 또 볼게요. 유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기 북방 칠수에 보시면은 벽성이 있습니다. 벽.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서방 칠수, 이쪽은 서방 칠수겠죠? 거기 보시면 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지에서는 이쪽에서는 진과 사가 천지의 문호가 되고 이쪽에서는 술과 해가 천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호, 여기는 천문. 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천지의 문호가 되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무기로 시작하는데 규벽과 각진인데 천지의 문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에 규벽, 그 다음에 이쪽은 각진이 되겠죠. 각진.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지호는 진사 사이 땅의 문이라는 것이죠. 땅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러니까 진사 사이에서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술해가 되는 천문이 되는 것은 술해 방향에서 이렇게 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12지지에 있는 구궁표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그것과 한번 대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구궁표를 제가 띄웠는데요. 자, 우선 여기 구궁표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지지를 여기다가 넣게 되면요.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 그 하도와 낙서의 원리 중에 낙서의 원리에 해당됩니다. 낙서. 그러니까 낙서의 원리에 해당되죠.
자, 이것은 우리 강의 중에 거기 보면 하도와 그 강의 중에 그 하도 낙서의 원리라고 거기 기초 강의 이제 앞부분에 이제 저기 올라와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 하도 낙서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이해가 쉽겠습니다. 자, 구궁표에다가 일단 방향을 설정하게 되면 항상 그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북쪽이 아래로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이 위를 놓죠. 그래서 사람이 항상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보는 현상으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동쪽이 이렇게 가죠. 그래서 왼쪽이 동쪽이 되고 이제 서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 지도를 보면 이게 반대가 돼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왕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해서 통치자 입장에서 통치자의 입장에 바라본 세상을 나타내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요즘 이제 지도는 이제 정반대로 돼 있죠.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방향성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는 여기가 자북방이 됩니다. 그래서 북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간방에 자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가 되지요. 방향이 이제 이렇게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그 윗자리에서 이제 그 28수 자리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됐나요? 여기 보시면은 좀 전에 설명드렸을 때 각성과 진성에서 문호가 열려 땅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규성과 벽성에서 천문이 열린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다시 구궁표로 돌아가서 보시면 자, 당연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진사 방향에서 땅의 문이 열리고 술의 방향에서 천문이 열린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호가 열리고 이 점은 술에는 천문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드렸죠. 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계절로 보면 이쪽은 어떤가요? 봄이죠? 이쪽은 봄의 구간입니다. 이쪽은요? 여름의 구간이지요. 자, 이쪽은 이제 가을의 구간입니다. 자, 이쪽은 이제 겨울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보시면 요 묘달의 끝부분에 이제 그 춘분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의 요 부분에 추분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양둔, 음둔으로 나눈다고 역학의 시간의 개념에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추분점서부터 이제 쭉 이제 일종의 그게 이제 양둔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춘분점을 지나 진사 구간으로 들어올 때 이때 농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땅에 문호가 열린다. 이게 열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을 만나서 뭐든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추분점이 되면 드디어 이제 가을이 돼서 이제 이것이 모든 땅의 문호는 닫히고 하늘의 천문성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봄과 여름을 통해서 이제 쭉 농경 생활을 유지하면은 이제 드디어 추수를 끝내고 가을로 끝나면 이제 추분점이 넘어가면 드디어 땅의 문은 닫히고 하늘의 문은 열린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시기에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주로 제사를 지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문이 열리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숫자로도 보면요. 이게 이제 낙서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면 8, 1, 6, 3, 5, 7, 4, 9,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이 설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낙서의 원리라는 강의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기초 강의 앞부분에 거기에 제가 설명을 숫자가 왜 이렇게 되는지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보면 5의 토가
배속돼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오토는 바로 이 진토다, 진이다 이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천간으로 치면 무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28수에서 바라본 그 천문과 지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토의 작용, 또 진토의 작용이 드디어 농경의 이제 시작점이면서 이런 변화를 일으키는 문호의 열림을 나타내죠. 그래서 이제 문서를 그 설명 텍스트를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자, 낙서에는 5가 중앙에 있고 여기에다가 2를 얻어서 6이 되니까 첫 번째 갑에다가 플러스 이제 하게 되면 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갑기가 합하고, 두 번째 또 을에다가 5을 더하면 또 5번째인 경이 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을경합이 되고, 3, 5를 얻으면 갑을 병이 이제 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5번째가 되는 거니까요. 5를 더하면 이제 그제 6번째 거 이제 갑, 을, 병, 정, 무기. 5를 더하면 6번째 자리 합하니까 이제 기하고 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하게 되면 토가 되고, 을경 합이 되면 화하게 되면 금이 되는 것이죠. 병신합이 또 화하게 되면 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설명대로 이제 정임 합하게 되면 정에다가 임을 또 합하게 되죠. 그리고 화하게 되면 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계속 더해 나가면 이제 무토까지 오게 되면 이제 천간의 합의 화의 구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화한죽도 오토가 되고 해서 이제 낙서 구궁에는 이제 오토가 중앙에 있으니, 그래서 합을 하려면 반드시 진토를 얻어야 하고, 그 진토를 얻어야, 즉 오토를 얻어야만 화하는 원리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밑에 설명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무기는 갑자로부터 5번째 월이 되는, 그래서 무진월이 되면 아까 갑기합은 토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진이 되는 것이죠. 진이 되면 무토가 여기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년에 갑기나 갑이나 갑년으로 시작하는 년이나 기년으로 시작하는 해에는, 자, 그 시작하는 것이 이제 달에 보면 진월이 되면 반드시 진월 천간에 그 합하는 오행의 원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죠? 갑기합은 토가 되는데 그 토가 되는 원신은 무토인 양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가 왔다 이렇게. 이게 이제 용의 변화, 용이 이런 재주를 부린다. 자, 그럼 을경합하게 되면은 병자 월로부터 시작해서 쭉 5번째는 진월이 되면 경진월이 되더란 얘기죠. 그래서 경금의 원신이 이제 화해서 나타났다. 또 병이나 신으로 시작하는 그런 해에는 진월이 되게 되면 병신합 수가 되니까요. 이 수의 원신인 임이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정임년에는 진월이 되면 갑진이 되더라. 정임합하면 목이 되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 원신은 갑으로 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무계년에는 진월이 되면 무계합 화가 되니까 병이 나타나더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결국은 이제 그 12개월의 계절의 흐름상 진월이 되면서 모든 문호가 열리고, 그때부터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뭐 농사를 짓고 이제 활동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춘분점인 유달을 지나면 이제 수레의 천문성이 열리고 지호는 닫히게 되는 그런 구조고. 그래서 이제 그 중심적인 역할이 이제 오토인 진토가 작용을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간에 각각 5를 더하게 되면 그 5를 더한 숫자에 해당되는 천간과 합하게 되는데, 그 합한 오행이 화한 오행의 원신, 즉 뭐 갑기합을 하게 되면 토로 변하면 토의 원신은 무토다. 그래서 매년 갑이나 기년에
진월에는 무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원칙이. 그래서 우리가 앞서 설명드렸던 5호 둔월법에서도 뭐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매년 인월이 되면 매년 인월이 되면 어떠한 천간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아는 공식을 알려드렸죠. 그거와 유사하게 또 역시 진이라는 달에는 이렇게 그 어떠한 합한 천간에 합한 그 오행의 원신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기한 변화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이게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것을 용으로 배속을 하고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용의 변화 아니냐. 자, 그리고 또 이제 용은 주로 이제 비에 관련된 신이기 때문에 신처럼 여겼던 거죠. 동물이죠. 그런 신비한 동물로 여겼기 때문에 이제 비가 많이 와줘야 어느 정도 와줘야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걸 굉장히 신성시했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이제 용이 있다 해서 용의 변화, 즉 진월이 되면 원신, 합화한 천간합의 합화한 오행의 원신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을 해두시면, 그러니까 이제 앞선 강의에서 5호 둔월법도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런 진월의 변화에도 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매년 돌아오는 해의 간지만 아시면 진월을 따져봐도 되고 이제 인월을 따져봐도 이제 쉽게 그 천간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굳이 만세력을 보지 않아도 월별 간지 상황을 그냥 바로 파악할 수 있는 원리도 됩니다. 자, 이러한 원리 모든 것이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천문, 즉 28수 별자리의 관계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게 이제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건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기회가 되면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런 천문학의 영향에 의해서 모든 것이 조성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저희 명리 기초 강좌에서 강의에서 각 지지를 배우고 있죠.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진월 설명하실 때 이것을 참고하시면 왜 진이란 지지에는 용이 배속됐는가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진은 왜 용이 됐을까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 또 재밌는 주제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